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은 가진 게 있다가 없어지는 순간, 또 위치가 높았다가 낮아지는 현상과 연관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가 없어져도 그렇고, 명예나 재물이 높았다가 낮아질 때도 괴롭습니다. 내려갈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상실감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대표적인 현상이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올라갈 때도 불안합니다. 다시 떨어지면 어쩌나 미리 두려워서 불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자신의 존재나 삶 그 자체로 대입해버리는 오류를 빚기도 합니다. 예컨대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이게 자신의 삶과 존재 자체가 떨어진 것처럼 착시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나 내 경제적인 수입을 나타내는 숫자에 모든 걸 걸고 좌불안석하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서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숫자에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늘 똑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통계나 숫자가 주는 착시나 함정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작스런 졸도와 환청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고등학생 A군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기운이 확 다운되면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고 합니다. 검사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안정제를 먹고 등교해보지만 교문 앞에서 친구들만 보고도 심장이 터질 듯하고 어지럽습니다. 수업 중 선생님의 목소리도 윙윙거리며 울려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왜 이럴까요? 바로 불안장애에 의한 자율신경 과민 반응입니다. 자, A군은 뭐가 그리도 불안했을까요? 고1 첫 시험에서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쑥 올랐다고 합니다. 본인도 좋았지만 부모님도 기대가 커졌겠죠. 그 뒤로 A군은 자기가 수학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은 공부를 좀 덜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다음 시험에 수학 성적은 별로 오르지 않은 반면 다른 과목 중 일부는 성적이 조금 떨어진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죠. 수학 성적은 단기간에 쉽게 오르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당장의 점수와 등수만 가지고 야단을 친 겁니다. 왜 성적이 처음보다 더 떨어졌냐는 겁니다. 반면 A군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엄마가 저렇게 나오니 섭섭하고 자신도 또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이게 혹시 시험에라도 나오면 어쩌나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너무 힘들다고 엄마에게 호소도 좀 했지만 엄마는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며 오히려 누구네 아들은 새벽 몇 시까지 공부한다더라 라며 A군의 호소는 귀담아 들어주질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 정작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어도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은 짧았던 겁니다. 그 다음 시험에선 성적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이 무렵 갑작스런 실신과 환청까지 들리는 급성 불안장애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A군도 엄마도 고1 초에 잘 받았던 성적에서 엄청나게 추락했다고만 생각한 겁니다. 내신 명문대까지도 기대했던 성적에서 크게 낙담한 거죠. 자, 하지만 A군의 상황에 대한
두 사람의 현실 인식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적표나 숫자의 함정입니다. 최고점과 최하점, 그리고 평균점에 대한 해석 방식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운이 따라준 최고점 한 번을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점 한 번을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점수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아울러 최고점 대비 최저점만을 똑 떼어내서 마치 비행기가 곤두박질 친 것처럼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A군의 성적 변화는 A군의 노력에 비례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게 아닌 거죠. 예컨대 너 수학 실력이 몇 점이니? 라고 했을 때 90점이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학생이 늘 90점, 90점, 90점 이렇게 받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처음에 100점, 그 다음에 90점, 90점, 때로는 80점, 다시 90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은 90점이죠. 하지만 90점이라도 때로는 100점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80점이 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력은 100점도 80점도 아닌 평균 90점인 거죠. 근데 A군과 엄마는 100점을 한번 받은 뒤로는 이게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0점을 받으니 성적이 떨어졌다고 불안해하다가 다시 80점이 나오니 아이고 난 우리 엄마한테 죽었다라며 아예 멘붕이 와버리는 겁니다. 100점에서 90점, 80점으로 떨어졌다는 인식만 존재합니다. 사실은 평균 90점인데 어떤 때는 출제 경향이나 시험 운이 따라줘서 실력보다 좀 잘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출제 경향이 안 맞아서 실력 발휘가 안 되고 80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흔들리지 말고 이대로 쭉 가면 결국은 90점 근처에서 점수가 나오겠죠.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상황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엄마는 너 지난번에 100점 받았잖아. 근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근데 너 지금 90점을 받아왔어? 열심히 좀 해. 근데 이번엔 너 80점을 받았어? 너 미쳤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정말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엄청난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80점과 100점 딱 두 개만 뽑아서 비교를 해버리니까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수학 실력이 그렇게 확 변한 걸까요? 실력은 비슷해도 점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근데 엄마도 선생님도 너 100점 받고 1등도 했던 놈이 왜 이렇게 망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A군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극심한 불안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공부한다고 했는데 엄마는 잔소리하지. 나도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내 공부 방식이 잘못됐나? 진짜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복잡한 불안에 휩싸이니 정작 공부도 안 되겠죠. 급기야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자기 보호 무의식이 실신까지 초래한 겁니다. 모든 게 다 착시 현상입니다. 내가 점수가 올랐을 때는 운이 좀 따라서 조금 잘 나온 것이다라며 자만하지 말아야겠죠. 내 노력이나 실력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도 당장의 성적은 잠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나 자신을 좀 믿어주고 좀 더 주변에서도 관대한 시선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단기적인 숫자에 휘둘리지 않아야 결국에는 자기 평균점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비단 아이들 성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무기력증과 분노조절 장애 때문에 내원한 30대 남성 B씨입니다. 펀드 매니저로 잘 벌 때는 한 달에 1억 이상을 벌기도 한답니다. 최고로 잘 될 때겠죠. 근데 얼마 전 수천만 원 손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로 갑자기 무기력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와이프와 대화만 몇 마디 나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심하게 화를 냅니다. 불안을 감추기 위한 분노와 우울인 거죠. B씨 역시 A군의 불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고로 잘 벌릴 때와 가장 안 벌릴 때 두 가지만을 똑 떼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투자 성적을 최고로 잘 벌릴 때로 기준을 삼고 그보다 못해지는 상황 또는 수천만 원씩 투자 손실을 보는 상황은 그야말로 자기 인생이 끝장나는 공포로까지 느끼는 겁니다. 그동안은 좋은 아파트에 비싼 차에 아내에게 생활비도 넉넉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돈벌이가 시원찮아지면 무능한 남편이 되고 아내는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아등바등 하는 게 모든 게 다 아내 탓이라고 합리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면 아내는 떠날 것이고 내 인생도 파탄 날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모든 게 아내 탓인 것 같아서 자꾸 아내에게 분노를 폭발시킨 겁니다. B씨 역시 숫자가 주는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잘 벌 때와 손실을 볼 때 그 중간이 B씨의 수입의 평균인 거죠. 잘 벌릴 때 운이 따라준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능력이고 실력이라고 여기면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자기 능력과 위치가 낮아지는 상황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이나 수입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짓게 됩니다. 내 성적이 떨어지면, 내 돈벌이가 줄어들면, 내 부모도, 내 아내도, 온 세상이 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이 생겨나죠. 한마디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이 특별히 능력 있고 잘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큰 겁니다. 이는 평소 부모의 훈육 과정 메시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 못하면 너는 평생 가난한 사회 나고자가 될 거야 라는 식의 말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은 성적이나 많은 돈을 벌어야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을 거다라는 가치관을 어릴 때 뼛속 깊이 각인받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좋았다가 지금 잠시 떨어졌어도 나는 얼마든지 다시 극복할 수 있다라며 7.8기가 필요한 게 인생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떨어졌으니 나는 이제 버림받고 내 인생은 끝장나는 거야 라며 동일한 상황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러한 심리적 태도에 돈이나 성적이라는 언뜻 보면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숫자나 지표가 결정타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인식을 기정사실화하는 마음의 증거로 삼아버리는 거죠. 이런 불안 때문에 늘 만성적인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 중에서도 아주 작은 확률의 부정적인 요소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를 과장하고 확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원인 모를 긴장성, 신경성 질환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어깨와 뒷목 통증은 기본이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팔다리 근육 긴장이나 감각 이상도 잘 나타나죠.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느냐의 태도에 달린 문제입니다. 복구경에 악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만난다. 선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잘 가고 있어도 때로는 그 과정 중에는 성적도 떨어지고 재물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때로는 당장에 복을 받은 것처럼 좋은 성적이나 많은 재물을 얻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뿌린 대로 노력한 대로 거두어들이는 이치에는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당장에는 그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성적이나 돈처럼 숫자가 주는 함정에 중심이 쉽게 흔들려 버리면 궁극에는 다가올 선한 결과를 내가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가다 보면 결국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 200회였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